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소강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량이 엄청 많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상승 출발을 하면서 좋게 시장이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도 이야기 좀 나눴지만 저희가 추석 연휴 때 살펴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번 연휴가 꽤 긴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의 변수들을 일단 가장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차용주 소장님께서는 어떤 변수들을 좀 보고 계시고 어떤 게 영향이 클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선 토론, TV 토론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지금 그 대선 TV 토론에 따라서 이게 향배가 좀 바뀐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가 이제 이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만 본다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만 하더라도 국내 여론을 보면 상당히 우세했었던 그렇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선이 됐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후보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바이든 후보의 아들에 대한 스캔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격적으로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과 다르게 가족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데 이 아들 문제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부분들도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TV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가 얼마큼 잘 막아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증시에 향배가 갈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후보가 워낙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 입장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쪽에 이제 손을 좀 들어주고 있죠. 아무래도 친기업적인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에 따라서 향배가 결정된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TV 토론에서 우세하게 된다라고 하면 증시는 더욱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달초입니다. 따라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겠죠. 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번 추석 연휴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제 증시에 많이 뛰어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만약에 이 코로나 때문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면 추석 연휴 같이 이렇게 긴 쉬는 연휴를 아마 처음 맞아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가 쉰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쪽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배종찬 소장님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미국 대선의 영향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이 큰 영향을 받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땐 트럼프가 되는 게 증시에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 수혜가 우리에게도 오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느냐 또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우리가 대선 날까지 가봐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현직 프리미엄이라 그러거든요.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최근 들어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앞서 이제 우리 차 소장님께서 너무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되든 간에 정치적인 변동성이 사라지겠느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 확산세를 보면 미국 내에서 결코 지금 줄어들고 있지가 않거든요. 네. 결국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또 미중 충돌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바뀔 일은 또 아닐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긴저버그 대법관의 이제 타계 이후에 새로운 대법관을 연방 대법관을 지금 이제 지명을 해놓고서 그렇죠. 이 대선 이후에도 불복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연방 대법원 재판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중 충돌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는 변동성도 누가 되든 간에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이제 정시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법인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걸 당장에 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또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결국 변동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10월 주식 시장은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지난주에 영국
독일, 프랑스 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때는 우리가 이 진행자께서도 그런 이야기 정식역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도가 높을 때는 배를 띄우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쉬어가야죠. 10월이 이제 파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좀 숨고르기 장세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의 관점에서 좀 한 번쯤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어간다라는 것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 공격적 투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넓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장주뿐만 아니라 가치주까지도 담으면서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가치주가 있어요. 실적도 좋고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도 형성돼 있고 기술력도 있는 마지막으로는 자산 바구니에 안전자산까지 좀 포함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네. 금이나 은까지도. 금, 은 같은 경우도 최근엔 좀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변동성이 클 때는 조금 안전자산도 자산 바구니에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님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할 때 안전자산 쪽으로도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어쨌든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셨으니까요. 자, 그럼 차영주 소장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는 미국 쪽에서도 변동성이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지만 기술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거기다가 29일인가요?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나옵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어쨌든 큰 영향을 받으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도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실적 시즌 이제 추석 끝나고 바로 실적 시즌이면 우리가 미리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세요? 근데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뭐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호재성 재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면 이제는 악재성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변동성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시장이 올라가는 쪽에 이제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까 올라가야 될 이유를 찾았죠. 따라서 악재성 재료는 좀 묻어두고 호재성 재료에 따라서 계속 시장이 올라왔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의 인식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이죠. 지수가 좀 조정을 받네, 종목이 조정을 받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가 나타나면 지수가 조정을 더 크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죠. 일부 물론 투자자분들이 또 호재성 재료에 또 주식을 떠받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 네. 보통 우리가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게 사자가 많으냐 팔자가 많으냐는 심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심리가 조금 위축돼 있다라는 면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변동성은 어떤 실적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따라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일단은 현재 지금 매도세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포인트로 삼아서 그래서 변동성 확대를 저희 TV에 나오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 대상으로 삼으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변동성이 최근에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상했던 것이나 공식처럼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좀 안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배종찬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그러면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실적을 이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보면은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조금 주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평가를 하기에.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뭐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또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만큼 반도체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른바 주목했던 성장주들이 뭐 BBIG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바이오와 제약 쪽이겠죠. 네. 상당히 좋다고 판단했고 SK 바이오팜도 공모주 대박을 터뜨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 제약과 바이오 분야의 실적과 좀 견주게 될 겁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게임도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죠. SK 네. 저희 카카오 게임즈도 있었듯이. 네. 그런데 이제 게임도 과연 그런 기대치가 실적으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은 10월 달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성장주 쪽에 포지션을 많이 뒀다면 10월에는 역시 가치주 쪽에 또 실적, 기업의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9월 말까지 우리가 추석 연휴 이전까지 바로 내일까지겠죠. 내일까지의 우리의 분석 잣대와 그다음에 10월의 잣대는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추석 연휴 동안 확인해야 할 것들, 뭐 미국 대선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마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있을 텐데 뭐 변동성이 더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실적 좋은 종목들이 그래도 버티느냐 이런 양상을 좀 추석 끝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아마 거기에도 자금이 얼마나 쏠릴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한데 그건 이제 저희가 추석 지나고 나서 한번 두 분이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미 팬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네, 아미 팬들도 주식 투자에 나설지 이런 것들도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한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그리고 YG경제연구소 차영규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